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 봄맞이 대청소하는 분들 많죠. 지자체들도 이렇게 새 단장을 준비하느라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정부의 역점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변화의 틀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낡은 도심에 과연 봄이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도 크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이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도시재생, 진짜 봄은 오나?입니다. 일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정부가 시범 지역을 대대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예산도 꽤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죠. 전국의 옛 도심이라든가 그 낙후된 지역의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그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그리고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청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모델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네. 지방도시와 대도시의 그 옛 도심에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틀은 유지를 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죠. 말 그대로 이게 개발 행위가 아니라 재생을 하는 것이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게 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말에 전국적으로 우선 68곳을 지정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전에도 정부나 지자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있어 왔는데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조합이요. 조합. 네. 조합, 철거, 아파트. 네. 그렇죠. 결론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결국 아파트를 대단위로 짓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아까 우리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50조 원을 투자하는 대대적인 사업이고 무엇보다도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파트라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더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기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제일 불편한 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의 주택을 쭉 모아가지고 공동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조금 그 한 구역, 한 마을 전체를 다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문화를 넣고 그다음 주민 편의를 넣고 내용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예, 그게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재생을 하는 거죠. 재생. 그래서 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지방 중에서도 제 고향 가동이 우리 동네 살리기 시범지로 낙점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동뿐만 아니고 경남에서 6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시가지형은 사천 동서동, 김해, 무계동이 선정됐고요. 일반 근린형은 밀양, 내이동, 그리고 주거지 지원형은 거제, 장승포동, 그리고 경제 기반형은 통영에 있는 도남동입니다. 맞아요. 이 중에서 통영의 개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기태 총장님 말씀대로 통영에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통영 시민으로서 사실 기쁩니다. 감사드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정책 사업이 저는 참 좋은 사업이다. 재개발 아닌 재생 사업 이 테마가 참 좋은 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경제 기반 행위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맞습니다. 최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 즉 약 1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5년 동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영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경남 통영시 도남동 옛날 신화 SB 부지, 즉 조순소입니다. 네. 그 배조순소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약 51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거기 2023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1천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배조순소를 재생을 해서 문화, 관광, 해양 산업의 흡으로 이렇게 탄생시킨다는 이런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면 12,000개의 일자리 창출, 약 280억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 이렇게 있다고
우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 통영이 조선소의 그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뭐 며칠 전에 우리 성동조선이 지금 법정 관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정말 발전의 기회가 지금 기대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을 이렇게 따오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통영시 김동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깽의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얘기하거나 미래를 얘기할 때 장밋빛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 사실 꽤 많았어요. 경남에서는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뭐 구도심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 재생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의 그 마산의 그 창동 예술촌이 있죠. 2011년부터 이제 빈 점포를 활용한 이제 예술촌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인데요. 이후에 이제 국비와 시비가 이제 또 투입이 돼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한 100억 원에 달하죠. 네, 창동 예술촌 얘기 나오면 이게 도심 재생 사업의 전형적인 표본 사례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거기 엄청 유명한 떡볶이집 있어요. 아세요? 엄청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어서 저는 거기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좀 둘러보고 오고 그런 적이 많은데 제가 느꼈던 건 거리를 잘 꾸며놨다. 볼거리는 많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가보셨어요, 의원님은? 저도 가끔 가죠. 네. 저희 사실 행사가 있어서 가끔 네네. 가는데 사실 도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밝고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기 더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창동 예술촌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마을을 우리가 다시 재생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토대에서 자생력으로. 있는 토대에서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됐을 때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창동 예술촌에는 그게 없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전부 세비로 아까 우리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건물을 하나 통째로 이거는 문화의 건물이야 해서 거기 안에 임대사업을 전부 다 뭐 벽화라든지 공예라든지 수혜라든지 이런 걸 다 넣었죠. 인위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넣고 대로는 전부 다 창원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부 다 정비를 했죠. 네. 그런데 여전히 골목길로 가면 낙후되어 있고 사실은 대부분의 가게가 굉장히 어둡지 않나요? 네. 조명도 굉장히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문화와 예술과 역사의 도시, 역사의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역사를 느끼실 분들은 그러면 중년 남성들이 이제 과거에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여기 배회했던 그런 기억을 더듬으려면 모를까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정말 그랬을까 싶은 게 창동 얘기만 나오면 지역민들께서는 뭐 어깨 부딪히고 다녔다고 사람이 너무 그랬대요. 많아서 크리스마스 때 네. 걸어갈 수가 없었다고 제가 명동보다 고등학교 때 사람이 더 그랬어요. 많았다고 창동 좀 나가서 예, 제가 네. 고등학교 때 네. 창동 가면 진짜 어깨 부딪히고 다닐 정도로 창동 쪽으로 해서 오동동 쪽으로 엄청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창동 예술촌 저도 한번 가봤죠. 네. 가봤는데 좀 전체적으로 색다른 느낌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한 번 오면 다시 또 와보고 싶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는 거.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 이런 걸 좀 받았고 제가 여기 좀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또 콘텐츠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통영을 한번 봅시다. 통영이라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케이블카, 문화예술의 도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루지, 동양의 나폴리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테마를 좀 확실히 해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을 가져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좀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이런 예술촌으로 만들어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게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보니까 저는 통영 갈 때마다 느끼는데 참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우리 가까운 곳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합니다. 축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자연환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완전 아주 들어가기 힘든 밤만 되면 되게 우범지대였대요. 철길 밑에 네. 길도 어둡고. 근데 그런 구역을 이제 김광석이라는 콘텐츠로 옮겨놔서 벽화도 이제 다 그려놓고 관련 시설도 해놨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의 아주 떠오르는 데이트 장소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대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지금 창동이 볼거리도 있고 맛있는 떡볶이도 있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창원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은 관에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그렇죠. 끝까지 끌어오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원시는 뭐 창원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 성과가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 원도심 재생과 이제 상권 활성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2014년 대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점포 수는 13.5%, 매출액은 45%가량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밝혔죠.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시와 입주 예술인들과의 또 마찰이 또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작가들이 이제 문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는 왜 문을 닫았지? 하니까 시가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출석 점검을 하니까. 작가들이 나왔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고, 그 다툼이 네.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술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개인 작품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창원시는 임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비워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해결 방안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할 때 실제 정책하는 행정부하고 실제 집행하는 예술인들하고 참여 제작 시작부터 기획부터 단성부터 다시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동 기획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to Z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공청회나 토론회 뭐 협의체를 만들든지 그 시작부터 집행부하고 실제 집행자들하고 정책적 조율이 좀 있었어요. 끊임없이 좋아하지 않을까. 토론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와 마음 상한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새롭게 시행되는 재생사업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희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도시 재생 사업들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은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지어서 상업시설 넣고 이런 재생사업은 이제 통할 수 없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글로벌 통행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앵커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31일 날 이 도시 재생 사업을 가지고 교수님들과 국회 차원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놓은 이야기가 핵심적인 앵커 시설이 구축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일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애국 사례를 우리가 모으고 또 그 다음으로 국내에 성공한 도시 재생 사업의 트렌드를 이렇게 연구해서 통영에서 좀 차별화하는 그런 적용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일단 큰 마스터 플랜이 하나 필요하겠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강기대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민이 중요합니다. 통영시와 시민, 이 민간이 함께하는 이는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즉 파트너십이 바탕이 깔아져야만이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할 수 있는核心 요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창동 예술촌인 경우에만 좀 보면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여기를 도시 재생 사업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외형을 바꾸는 건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용을 채워놓은 것, 그것은 창동예술촌에 있는 공동체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냐면은 창원시가 작년 11월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죠.
근데 이 조례가 사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물거나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임대료를 못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 있는 그 임대 사업자와 네. 임차인의 예를 들면 갈등이 많이 다발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백억 원의 예를 들면 공공재가 투입된 창동예술촌이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이 유동인구가 더 많이 늘고 더 많은 젊은 인구가 찾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할 그래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해외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그 도축장을 기존의 과거의 도축장이었는데 그걸 아트지구로 문화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그 마타데로라고 있어요. 거기라든가 또 그 버려진 고가철도를 활용해가지고 상부에는 시민들의 그 산책로 정원으로 조성하고 아래에는 이제 뭐 공방이라든가 아트 갤러리 갖고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 프랑스 파리의 그 프로나드 플랑테라든가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의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자체가 관이 아무리 이 도시 재생을 주도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시민들 공감대를 불러오지 못하면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들여도. 그러니까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들, 주민들이 즉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도시 자체의 자생력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또 이제 하나 인상 깊었던 얘기가 도시 재생은 그 지역의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작업은 그 공간의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정서를 담는 작업이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은 말 그대로 이게 재생인 것이지 재활용인 것이지 개발 행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좀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은 추진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들과 끊임없이 초기부터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봄바람이 되기 위해선 이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명칭처럼 구도심의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는 이름값 하는 사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 패널 분들과 인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던 천영기, 김지수 의원 이 두 분이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선거에 출마하셔서요. 네. 계속 나오시면 위법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위반이기 때문에 네. 법에 걸리거든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천영기 의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2016년 4월부터 이 감시자들 첫 방송을 출연을 했습니다. 약 2년여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감시자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은 저 본인에게 영광이었고 또 행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또 저 의정 활동에도 많이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 저에게도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어준 이 감시자 프로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또 있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행복했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울컥한데요. 네. 네. 거의 매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만났는데요. 분에 넘치는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함께하신 그 패널 특히 양쪽에 그 두 멋진 사나이 그리고 가운데 계시는 우리 이하로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천영기 의원님처럼 정말 매주 이슈가 계속 달랐잖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서 또 많이 깨달은 거는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문제가 있구나. 예, 그리고 그래서 공직자 김지수이면서 동시에 또 개인 김지수로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정말 많은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방송은 떠나지만요. 동네에서 정말 우리
창원 시민들 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고요. 꼭 잘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실 겁니까? 기다려 주실 거죠? 기다려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뭐 뉴스나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저희도 두 의원님을 지켜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계속 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전국이 어지러운 요즘,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선 지역의 주자들이 조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진짜 정치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꽃피는 계절, 지역 정치권에도 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